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장난 아닙니다. 장대 양봉을 며칠 연속으로 뽑아내고 있는데요. 차트의 기간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은 21년 10월 달에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22년 말 23년 초 이때 저점을 형성하고 쭉 오르더니 어느덧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이에요.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진 중국, 일본, 한국의 비트코인 차트는 이미 21년도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달러 기반의 비트코인 차트 역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물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상당 분께서는 웃고 계실 수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정말 큰 베팅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신가요? 왼쪽에 계신 남자분을 볼게요. 이분 꽤 젊어 보이죠? IT 기업의 사장님 같기도 하고 성공적인 투자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엘살바도르 대통령인데요. 2019년에 엘살바도르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21년 9월 달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면서 국고를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할 만큼 나라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재정 마련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애매하죠? 21년 9월 달이면 비트코인 최고점 부근인데요. 하필이면 고점의 코인을 산 거예요. 그래서 22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법정 통화 엘살바도르 투자 손실률 63%, 국가 부도 위기, 코인 투자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개인이 코인 투자에 실패하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 돈을 가져다가 몰빵을 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것은 2월 4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지지율 역시 같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24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대선에서 85%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총선에서도 60석 중에서 최소 58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나라를 살렸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한 번 더 해야겠죠. 개인의 비트코인 몰빵이 결국에는 호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몰빵하신 분 한 분 더 있어요. 이분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인데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나 오르나 계속 사고 있습니다. 회사에 남은 현금으로도 사고요.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도 사고 대출을 받아서도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2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5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3,000개 정도 추가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비트코인의 개수는 9만 개 정도라고 해요. 기사에서 금액은 잘못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6조 원 정도 되네요. 그냥 비트코인에 몰빵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비트코인 평단가가 3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몰빵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월봉 차트를 보면 마치 비트코인과 비슷합니다. 21년도에 고점을 한번 형성했다가 지금 전 고점 돌파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대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1조 6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1조 달러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1조 받고 1조를 더 내네요. 그냥 묻지마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미국의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문제가 되긴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장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발행 물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2,100만 개가 아직 다 풀린 게 아니에요. 날마다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비트코인이 풀리는 공급량의 개수는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4년에 한 번씩 왔었던 반감기이고요. 이번 반감기는 4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영상을 찍냐, 너는 거시경제 주식이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반감기 전후로 저는 항상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꽤 큰 투자를 했고요. 2020년, 2021년 이때에도 나름 투자를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 비트코인 관련 책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부의 탑승 열차가 온다, 이렇게 꽤나 자극적인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의 멤버십 블랙라벨에서 날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전에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 이후에야 이런 식으로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감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뒷 배경에 있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피델리티, 아크, 바네크 등 여러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조금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열흘 정도는 가격이 이렇게 빠졌었는데요. 빨간색 박스로 표기된 게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지고 있는 GBTC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GBTC를 팔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블랙록 ETF를 통해서 매일매일 역대급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걷어들이겠죠. 그럼 이 회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브라질 증권거래소와 협력을 해서 브라질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른 나라 여러 군데 가서 빨대 딱 꽂아서 돈을 제대로 벌어보겠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올해 2분기쯤에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도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고요. 현재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있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서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삼성전자 사냐, 그냥 엔비디아 사지. 국내 주식시장이 빌빌거리니까 사람들이 국내에서 주식을 하지 않고 짐 싸서 해외로 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라는 게 손가락 몇 번 클릭 하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ETF가 승인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가서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에서 끝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최소 10곳 이더리움 ETF 출시 신청. 그래서 아마 5월 중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건들에 대해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더리움도 승인되면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럼 이더리움에서 끝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크립토 마켓에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리가 된 것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요. 그럼 사람들은 솔라나 현물 ETF, XRP 현물 ETF, 에이다 현물 ETF 뭐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신청하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 신청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코인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 바이오 ETF 이런 것처럼 솔라나 생태계 ETF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의 돈은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제가 오랜만에 코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